번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10월 첫 번째 장 우리가 좀 기대를 했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하락 속에서 좀 위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어쨌든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함께 빠졌다. 그런데도 어디서 위안을 또 찾아봐야 되냐면, 보통 이제 마이너스 4%다 하면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대, 딱 그냥 지수보다 살짝 덜 빠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흐름은 이제 게임주가 대부분 좀 비슷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저가 형태이다 보니까 좀 지수에 반해서 좀 덜 빠진 모습을 보여줬고, 넥슨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호재 더미 속에서 음, 그래도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제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회사가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제 추가된 이제 연휴 동안 추가된 소식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일드 엑스퍼트 정식 런칭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퍼스트 디센던트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제 넥슨 게임즈의 어떤 미래의 모멘텀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베일드도 뭐 사실 이제 어쨌든 가 오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 오픈을 했는데 동접수가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주주마저도. 그렇지만 어쨌든 정식 런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냐. 일단 10월 5일 날 지금 동접자 수가 200명으로 상당히 그냥 처참하게 기대감 자체가 없는 수준인데, 지금 이 상황을 10월 5일 날 어떤 걸로 이제 만회를 해서 정식 출시를 하겠다는 건지, 10월 12일 날까지 그 패치에 해당되는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 개발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게임이 흘러갈지 이런 걸 좀 보고 참고를 하시면은, 그래도 뭐 퍼스트 디센던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가에 최소한 적자 상태로 이제 보여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베일드 엑스퍼트한테 역시나 우리는 큰 기대감을 전혀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진짜 중간만 해줘라. 최소한 너네들 이 게임으로 인해서 우리 재무제표의 그 적자를 만들지 말아라. 그냥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좋아지면은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10월 5일 날 내일 개발진이 내용을 공개를 하면은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뭐 기대감보다는 우리가 좀 지켜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루 아카이브 중국 서버 이제 한정 픽업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캐릭터들이 어쨌든 지금 출시가 됐고 출시 예정이고 10월 26일까지 계속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 다음에 10월 26일까지 이 친구들로 이제 장사를 하고, 왜냐면은 뽑을 가치가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이 바로 지금은 이제 미래시라고 해서 이제 한글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됐던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중국 유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 뭐, 이 친구들 전부 다 뽑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정 캐릭터예요. 이게 특별 모집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라서, 놓치면은, 그러니까 뽑지 못하면 이제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1년 뒤에야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10월 26일 날 픽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픽업이라서 3분기 매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중국 앱스토어 매출 순위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정 픽업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이거 중국 유저들이 확실히 중국
시장에서 어떤 매출이 망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확실히 이 돈을 쓸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우리가 한번 그런 식으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생각의 전환점이 아닐까. 지금 어쨌든 중국 출시하고 나서부터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매출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진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 앱스토어 순위만으로도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대로 평가해줄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음 내용인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더 정확하죠. 어, 이제 10월 26일 이후로 맛보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제 뒤이어서 바로 3분기 실적이 이어지는 거. 어,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항상 이제 넥슨 재팬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항상 같이 묶여가지고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블루 아카이브의 어떤 중국의 정확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음, 그래서 뭐 매출이나 이런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넥슨 게임즈 3분기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쭈루룩 나오고요.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 공매도가 떤 식으로 뭐 여론을 이렇게 만드는지, 심리적으로 만드는지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넥슨 게임즈의 뭐 매각에 관련된 내용도 20분짜리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제일 기다려야 될 거는 이 3분기 실적 발표. 지금까지 제대로 벌고 있는 게 맞았나? 중국이 실패한 건지 아닌지, 중국 매출 제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차기작으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주가를 상승시켜줄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런 종목으로 퍼스트 디센던트. 더 이상 이 퍼스트 디센던트가 어, 뭐 출시가 이제 무조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출시가 뭐 미뤄졌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기보다는 정식 출시야 아니면은 얼리 액세스야. 먼저 열고 꾸준히 패치할 거야 아니면은 1년이든 2년이든 더 갈고 닦아서 정식 출시할 거야.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올해가 될지 아니면 미정으로 끝나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또 주가의 모멘텀이 굉장히 갈릴 겁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3분기 실적 발표하고 공개가 되는 거랑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공개가 되는 거랑 어쨌든 주가는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오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개하는 시점들이 맞물리면은 꽤 높은 주가 어떤 시가총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워낙에 많은 유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 테스트는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하셔도 되고, 이 얼리 액세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겠죠. 정식 출시는 어쨌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 얼리 액세스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된다는 거 인정을 할게. 그 대신 이제 같이 이제 피드백하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패치를 하든 한 달에 두 번씩 패치를 하든 그런 식으로 정식 출시까지 우리 같이 완성을 해보자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커뮤니티 반응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퍼스트 디센던트에 원리 액세스 형태를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출시를 해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수많은 유저들이 합류할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이 퍼스트 디센던트를 기다리는 이제 커뮤니티 의견 중에 그 데스티니 가디언즈랑 이 워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워프레임 10년 차고 데스티니가 한 5년 차인데 지금 이 게임들을 따왔단 말이에요. 장점들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패치가 나온다고 해요. 워프레임 같은 경우도 나오고 데스티니도 내년 초에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퍼스트 디센던트가 어쨌든 이 장르의 이거랑 똑같은 장르의 팬층을 흡수하는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대규모 패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면은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쨌든 출시 일정을 당기는 게 일단 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쳐 나가라.
그런 방향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3분기 그리고 이제 퍼스트 디스너트 퍼디, 그냥 이것만 보셔도 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걸로만 끝난다면 사실 뭐 호재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이 소식까지 또 포함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는, 음, 이 일본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 게임 IP의 마지막 마지막 성공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터닝 포인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액티브 유저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임이. 근데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거는 팬층도 두텁다는 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 게임 그 이상, 이제 게임이지만 게임 원작이지만 그 게임의 이상을 바라보는, 정말 이제 IP로서 뭐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뭐 블루 아카이브는 어쨌든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인데,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어떤 PC 콘솔 어,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장르도 바꿔서 수집형 가챠 게임이란 말입니다. 지금 블루 아카이브는. 근데 또 뭐 FPS, 또 엑슨 게임즈가 FPS 게임을 너무 잘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블루 아카이브의 어떤 IP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끼얹어 가지고 게임을 또 신작 게임을 만들게 되면은 또 무궁무진한 어떤 활용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IP라고 하는 거는 어, 이 IP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는 거고, 이 충성층이 확실히 확보된 IP라면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어떤 상품을 판매해도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브랜드 파워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뭐 캐시카우로서 블루 아카이브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완전 겹경사가 또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의 이 일본 서비스 3주년 동시에 뭐 24년 1월 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행사에서 애니메이션이 언제쯤 뭐 넷플릭스에서 출시가 된다든지, 언제쯤 이제 뭐 오픈 영상이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게만 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정 사항이라서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 NXC가 정부가 이제 매각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분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도 여기 지분 평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 그러니까 지분 평가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호재로 보고 있냐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호재로 볼 수는 없고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 그 부족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확인을 해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값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넥슨의 지분을 좋은 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빠를수록 좋겠죠, 시간이. 막 너무 느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세금 확보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멀지 않은 시일에 우리한테 긍정적인 소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디테일하게, 지금 짧게 얘기를 들었는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20분짜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하락을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이고, 뭐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이 마무리됐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시장을 따라서, 그대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고 기관도 다시 매수를, 오늘도 소폭 사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시 매수를 해준다면 그래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보고, 내일도 다시 한번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